먼저 우리가 이렇게 갖게 해주신 장기욱 교수님이와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워낙에 회장님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행 겸 모데레이터 겸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하고 강준호 회장님 그리고 권지현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성 서울병원의 박상만 선생님, 데이터맨이면서 우리한테 KCT 학교에서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고 계신데 오늘 또 제주도 오셔가지고 커런트 이슈인 인신 트랜스 카테터 에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조영실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타바의 커런트 이슈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오늘 바이오포로스테틱 밸브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타바는 이제 디바이스의 발전과 여러 술자들의 경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시저가 됐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러한 타바의 성장은 향상된 클리니컬 아웃컴과 확장된 인디케이션으로 인해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반영이 됐는데요. 2017년도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 이상에서만 클래스 1을 받았던 인디케이션이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이상 사바와 구별짓지 않고 인터벤션으로 통칭되고 있고 65세, 75세라고 하는 나이로만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사바를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타바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제 인디케이션을 구별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올틱 밸브 인터벤션을 받은 환자들의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S ACC TVH 레지스트리를 보면 애뉴얼리 타바를 받는 환자들의 나이는 통계적으로 어려지고 있고 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그 다음에 리스크, STS 스코어가 적다라고 하면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여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90세, 남자는 85세까지 기대 여명이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이제 아올틱 밸브 치료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바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할 거냐,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적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카니컬 밸브로 사바를 한 환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향보다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를 넣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였을 때 병용해야 되는 안티 코아귤레이션 테라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메카니컬 밸브 환자들의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 베리0 50세 이하의 베리0거 사바를 받은 환자들의 10년 팔로우업 데이터가 오스트리아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나이대에서는 이제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리오퍼레이션 리스크에서 확실히 메카니컬 밸브가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애뉴얼리 2년, 7년, 5년, 10년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에서도 60세 이하의 베일 0 에이지다라고 하면은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라.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고 기대 여명이 짧고 블리딩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면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넣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 20년 동안에 50세에서 70세 환자의 AVR을 넣은 환자들의 메카니컬 밸브와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마찬가지로 리인터벤션에서는 메카니컬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그 다음에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바이오프로스틱 밸브가 좋았고 요 나이 때는 이제 또 데스, 모탈리티도 차이가 있어서 이제 메카니컬 밸브가 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 경향이 여전하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AV 리인터벤션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는 SVD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의 디터리에이션이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서 더 많이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바크3에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없이 영구적인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테이지 1으로 하고 스테이지 2, 3로는 영구적인 변화, 이제 스테이지 1을 포함하면서 이제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이제 모더레이트하냐 시비하냐라고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카니컬 밸브가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에 비해서 내구성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대 여명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영 에이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모두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견인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또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였을 때 아울틱 밸브가 열고 닫히는 그런 소리들, 일상생활의 불편함 또 어느 정도 견인을 할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포로스틱 밸브를 이제 적용하였을 때 내구성 떨어지는 것 때문에 리인터벤션을 해야 되는데 그 리인터벤션의 옵션으로 타바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찬스가 있다라는 것들도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애뉴라 사이즈가 작을수록 밸브 사이즈가 작을수록 메카니컬 밸브를 더 많이 적용했다라는 것은 바이오포로스틱 밸브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이제 사바 밸브에 있어서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타바 밸브에 적용된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내구성은 과연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에 있어서 퍼스트 옵션이 될 수 있겠느냐에 관련된 의문이 있었고 관련하여 여러 보고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파트너 2 트라이얼 인터미디 리스크 환자들이 인놀이 되었던 파트너 2 트라이얼과 사피엔스3 인터미디 리스크 옵저베이션 스터디의 환자들의 5년 팔로업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파트너 2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서 여전히 양군 사바와 타바 차이가 없었는데 파트너 2 트라이얼에 적용되었던 사펜 XT의 경우 사바 환자에 비하여 SVD의 인시던스가 통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BV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페일리어 또 인시던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시비어 SVD는 그 자체만으로도 BVF의 원인이 되며 BVF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죠. 요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사이펜 XT가 사바의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3에서는 이 두 연구, 이 사바와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이제 SVD의 인시던스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게 사피엔스3와 바이오포로스틱 밸브의 티슈 밸브 사이에서는 이제 SVD 인시던스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 BVF의 원인으로 이제 SVD 때문에 생겼다는 그 인시던스도 양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라애눌라의 스프라애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어떤가? 서타입이 5년 팔로업이 보고가 되었는데 파라밸불라리 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이제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 민 AV 그라디언트, 프로스테틱 페이션트 미스매치 이 모든 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밸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ppm이 이제 모탈리티랑 정말로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 아무튼 이제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서지컬 아울틱 밸브보다는 조금 더 좋은 헤모다이나믹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보고되었는데 사피엔에서 또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가 인놀이 됐던 사피엔3 트라이얼 5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면 민 그라디언트, AVA 모두 이제 사바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데이터. 거기에 BVF, SVD, 리인터벤션 레이쇼 다 괜찮은 데이터들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이 파트너 3 트라이얼이 처음에 1년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을 때
데스 스트록, 그다음에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의 컴포짓 아웃컴이 사바이비의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 5년 팔로업을 봤더니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 거의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들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에볼로 트라이얼에서 4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았더니 이 스터디는 1년 팔로업에서 이제 데스 MI의 컴포짓 아웃컴, 데스 스트로크의 컴포짓 아웃컴에서 이제 너인피리한 데이터들을 보였는데 4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클리니컬리 점점 좋아지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헤모다이나믹 밸브 퍼포먼스 여전히 수피리어하게 더 좋았고요. 3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모더릿 이상의 PVL의 인시던스가 사바와랑 거의 이제 비슷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저희가 수프라에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넣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옵티미제이션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에 부응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미드텀에서 발표가 되었고, 롱텀에서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인롤된 건 아니지만 노션 트라이얼의 10년 데이터에서 수프라에눌라 타입의 타바 밸브는 클리니컬리 차이가 없었고, 이제 데스 스트로크 MI의 컴포짓 아웃컴에서 10년 팔로업 차이가 없었고, 밸브 퍼포먼스 여전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BVD의 인시던스에서 사바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을 보고해였고, 무엇이 차이를 냈느냐? SVD가 훨씬 더 적게 발생했다, PPM이 훨씬 더 적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또 이제 수프라 애눌라 타입의 밸브는 스몰 애눌러스에서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 비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선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BVD의 인시던스에서 굉장히 적게,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더 적은 BVD를 보고하였고, 스트럭처 헤모다이나믹, 논 스트럭처 헤모다이나믹 모두 다 이제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이제 여러 설명들로 인해서 이제 타바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미드텀, 롱텀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바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수피리한 데이터들을 보고했다라는 것이고,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에 있어서 퍼스트 옵션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리인터벤션으로서 타바의 듀러빌리티,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어떠냐 관련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 이게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리도 이제 사바를 받고 사바 페일러로 이제 리드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리드 사바를 할 거냐에 관련해서 타임 투 이벤트로 메타 아날라이시스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5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모탈리티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좀 자세히 잘라서 보면 초기 30일 동안은 블리딩 리스크가 좀 적었던 타바에 조금 수피리한 결과를, 30일에서 1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1년 이후로는 파라빌볼라릭이나 이런 헤모다이나믹에서 조금 베네핏이 있었던 사바가 좀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지만 결국 5년 팔로업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다, 양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타바를 받는 연령이 점점 줄어들면 이제 결국엔 타바 페일러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타바 페일러 환자에 있어서 타바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억셉터블한 프로시저가 될 수 있겠느냐에 관련하여 이제 타바인 타바와 타바인 사바를 렐러티브하게 세이프티와 이피커시를 비교한 연구 메타아날라이시스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고가 되었는데 1년 모탈리티의 양군 차이가 없었고요. 다른 컴포넌트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프로시저 석세스에서 타바인 타바가 타바인 사바에 비해 조금 더 좋은 결과들, 그리고 아무래도 타바인 타바이기 때문에 처음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가 큰 데다가 또 큰 걸 넣었기 때문에 여전히 밸브 퍼포먼스 AVA 민그라디언트는 이제 타바인 타바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퍼스트 옵션, 이제 리인터벤션 옵션으로서의 그 이제 타바가 괜찮다, 좋은 데이터, 나쁘지 않은 데이터들을 보고했다라고 하면 파트너 3 트라이얼, 에볼로 트라이얼에서 보고되었던 인터벤션을 받고 일상생활로까지 복귀하기까지 뭐 10이죠. 1년, 12달이 걸리는 사바에 비해서 30일이면은 복귀가 가능한 타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결론입니다.
이제 타바는 뭐 성장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케이션의 확장으로 인해서 타바를 받은 환자들의 기대 여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타바의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사바에 비해서 못지않은 어떤 데이터는 또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 익스펜딩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밸브는 사바에 비해서 밸브 퍼포먼스에서는 확실히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고, 스몰 아울틱 애뮬러스에서는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 비해서도 좀 더 괜찮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바는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의 퍼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게 충분하며 리인터벤션 옵션으로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여기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서머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미스한 게 있는데 오늘 페다고지 선생님들이 또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이승현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이동준 선생님, 고대병원 서홍 선생님, 제주병원의 박병주 선생님, 그리고 아산병원 김수정 선생님,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박상만 선생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파트너 3 트라이얼하고 그다음 에볼루 트라이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볼루시 더 오히려 더 로우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 더 사바하고 유의하거나 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밸브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물론 파트너도 나쁘진 않는데 오히려 에볼루시 더 좋게 나온 거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하고 발론 익스펜더블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메커니컬한 어떤 기능의 차이인지 뭘까요? 이게 뭐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지만 양군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는 스마트 트라이얼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서 이제 그게 그 근거가 뭐 이 이슈나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수프라 애눌라 타입인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 타입에서의 임플란티드 밸브는 애눌러스 원래 네이티브 애눌러스 거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만약에 밸브를 이렇게 펴게 된다면 원래 있던 네이티브 베슬에 있는 칼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익스펜전이 충분하게 뭐 인덱스 타임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밸브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특히 에볼루 트라이 코어 밸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프라 애눌라 타입을 이제 런칭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애뉴러스랑 상관없이 계속 그 똑같은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장점들이 쇼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롱텀 팔로우업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프라 애뉴러스 타입은 EOA가 확보된다는 얘기고, 네. 근데 인트라 애뉴러스 타입은 EOA가 좀 덜 확보되는데 그것 때문에 헤모다이나믹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인트라 애뉴라는 수프라 애뉴라는 그 애뉴라의 EOA는 더 확보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포지션에, 그러니까는 이게 더 크다 더 작다의 문제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디터리에이션이 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로우 리스크란 거는 영에이지도 포함될 거고, 근데 그럼 영에이지가 65세 이하이면서 1A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자를 갖다가 처음에 에볼롯 R를 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사펜을, 그러니까 발론 익스펜더블을 넣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 와이즈드로는 이제 뭐 이제 더 긴 이제 기대 여명이 길수록 이제 그래도 밸브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바를 수프라 애눌라 타입을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뭐 코로나리 오클루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냈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프레임 하이트가 낮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프라 애눌라 타입에서 밸브의 장점은 롱텀 듀러빌리티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또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이지에 있어서 만약에 뭐 이 사람이 기대 여명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냐라고 우리가 감히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표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스프라이눌라 타입을 적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에이지는 나중에 CAG도 발생할 거고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관상동맥 코로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피엔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아크로네오 2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근데 일단은 아울틱 밸브를 저희가 문제가 삼았을 때 이거를 해결할 때 나중에 코로나리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아울틱 밸브가 롱텀리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먼저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아 뭐 약 잘 쓰고 잘 버텨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좋은 강의,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박상봉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준 선생님. 네, 그 제주 밸브 보니까 이상하게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안 좋은 밸브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로운 또 밸브가 나와서 그 네 번째 밸브인 네보테 나비토 밸브에 대한 소개를 고대 안암병원의 이기남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준비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방사선사 이기남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의 네 번째 밸브 나비터 밸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밸브 시스템을 좀 보시면 이제 인트라애뉴러 밸브고 이제 인트라애뉴러 밸브지만 그래도 헤모다이나믹이 좀 좋다. EOA가 좀 크다. 그다음에 로우 프레셔 그레디언트 밸브다라고 이제 특징을 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리캡처가 가능하고 이제 페리페랄 베슬 5mm 이상에서부터 이제 타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에볼루트 밸브와 거의 비슷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이제 바툼업 시스템으로 이제 뎁스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셀프 익스펜딩이고 리캡처 가능하고 이제 리트리블까지 가능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특징 보시면 이제 라지 셀로서 이제 코로나리 이제 리액세스가 좀 이제 편하게 만들게 됐고 이제 보바인 페리카디엄 아치를 사용하고 나비실 커플을 이용해서 이제 PVL 줄이는 걸로 이제 밸브를 만들었고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제 넌 테이퍼드 밸브 스트롯으로서 이제 원통형 밸브로 이제 인플로우 다이아메터랑 아웃플로우 다이아메터가 1대1로 만들어서 그 헤모다이나믹이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리플렛을 따로따로 이제 세 개를 따로따로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이 만들어졌던 이제 그 인트라애뉴라와는 좀 다르게 이제 밸브 리플렛이 좀 더 커서 EOA를 좀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나비터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긴 하지만 다른 밸브와 이제 그 너인페리어하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고 라디알 포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 거긴 하지만 이제 사피엔이 가장 강한 라디알 포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볼루트 그 다음에 이제 어큐레인 네오로 이제 좀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칼슘이 좀 있으면 잘 안 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도식표로 보시면 이제 강력한 이제 라디알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피엔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에볼루트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인네오랑 나비터 밸브는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나비터가 살짝 강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셀프 익스펜딩에서 에볼루트 밸브는 이제 스트롯이 굉장히 이제 다른 셀프 익스펜딩보다 많기 때문에 오프닝 폴스라던가 이제 벌어졌을 때 이제 라디알 폴스가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스트롯이 비교적 적은 이 두 밸브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라디알 폴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비터 밸브의 사용은 이제 사이징을 할 때 페리메터를 기준으로 이제 사이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페리메터가 70.9다라고 했을 땐 66에서 73에 들어오는 25mm 밸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딜라테이션은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추천이 된다라고 이제 매뉴얼상이 이제 돼 있고, 만약에 프리벌룬 사이즈가 이제 애뉴러스가 민 다이메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18.7이 나왔으면 18mm나 아니면 17mm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만약에 이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포스트 발론을 할 경우에는 사이징을 이제 에버리지 다이아메터로 맞춰서 21mm가 나왔으면 22나 21mm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비터 밸브가 이제 그 오버 사이징이 이제 다른 그 밸브와 다르게 거의 이제 다른 그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이제 거의 20에서 25%까지 이제 하는데 나비터 밸브는 특이하게 이제 8%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밸브 사이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밸브의 이제 컨셉이 그 리플렛 월에 그냥 닿는 정도로만 이제 오버사이징이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나비 커프가 그 PVA를 이제 커버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버사이징이 8%만 돼도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밸브 딜리버리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이제 인트라게이터 시스는 에볼루트 밸브를 빗대어 봤을 때 이시스가 아니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인트라게이트 시스가 앞에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하이드로필릭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 레이어가 좀 이렇게 두꺼운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렉서블 시프트가 있어서 이 앞쪽은 이제 얇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에올타 그 어센딩 에오타 부분에 갔을 때 이제 보통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그레이트 커버처 쪽에 붙어서 이제 그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이 나비터 밸브는 이게 중간에 센트럴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밸브를 잘 맞출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페랄 베스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5mm 이상에서 이제 스몰 밸브를 23, 25 밸브를 사용하게 되면 페리페럴 베스 5mm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라지 베슬은 이제 27mm, 29mm 밸브는 이제 5.5mm 이상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밸브들과 비교해서도 이제 뭐가 이렇게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다 좀 비슷하게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플로이 시스템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페리페랄 그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를 디플로이하는 시스템과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디플로이 인디케이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마커가 이제 50%가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이게 회색이 되면 이제 80%가 디플로이 된 건데, 거기서는 이제 락이 걸려서 디플로이를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또 이제 파이널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비터의 특징을 좀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50%가 디플로이 됐을 때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라피드 페이싱이 필요 없고, 이제 조금 빨리 밸브가 작동을 해서 로 EF 환자에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액세스도 밸브마다 이제 크기는 다 다르지만 14에서 21프렌치까지 이제 구멍이 이제 좀 커서 리액세스하기 좀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밸브인 밸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사피엔을 먼저 넣었던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EOA 측면에서 이제 밸브를 이제 셀프 익스펜딩으로 넣는 거를 고려를 많이 하시게 되고, 그
이제 셀프 익스펜딩을 이제 만약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밸브는 이제 스트러시 오버랩이 되거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밸론 익스펜더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슈프라 애뉴라 밸브이면은 이제 리플렛 오버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비터는 굉장히 좀 인트라 애뉴러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비터의 이제 임플란테이션입니다. 네, 커스 오버랩에서 이제 타겟 뎁스 이제 3mm로 이제 맞춰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뎁스를 이제 맞추는 기준은 이렇게 셀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반 셀이 이제 7mm가 되겠습니다. 7mm인데 타겟 뎁스가 3mm니까 여기에 이제 반 셀의 반 정도 이제 그것을 이제 타겟 뎁스를 맞춰서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는 기준이 이제 5mm가 되겠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보다 이 인디케이터가 5mm니까 그것보다 좀 더 셜로우하게 이제 뎁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브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패럴렉스가 생기게 되죠. 앞뒤에 패럴렉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달 뷰를 줘서 이제 밸브를 이제 일자로 딱 맞춘 다음에 이 밸브 인디케이터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이제 만약에 이제 NCC에서 밸브의 뎁스를 다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LAO 크라니얼 뷰에서 레프트 이제 LCC 뎁스를 이제 잘 맞추고 이제 파이널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나비터 밸브는 이제 인트라 애뉴러 밸브지만 이제 헤모다이나믹과 코로나리 리액세스 이제 로 PVL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상태에 맞춰서 밸브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노인석 선생님. 이기남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케이스만 했었는데요. 지금 다른 사피엔이라든지 특히나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퓨처 코로나이스 리액세스 때문에 커미시 얼라이먼트 테크닉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리액세스 가능한지 이제 그런 프로시포트를 3시 방향으로 돌려서 가능한 리액세스 도와주게끔 하는데 혹시 네비트도 그러한 어떠한 코로나 리액세스를 위한 어떠한 딜리버리를 넣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 네. PPT를 다시 한번 좀 켜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나비터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영상이 좀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스트럿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큐레인 네오랑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아래요 뷰에서는 이쪽이 이제 하나의 그 스트럿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만약에 이제 그 3커스 뷰로 갔을 때는 양쪽으로 이제 스트럿이 보여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게 이 나비터 밸브는 이제 그 로테이션이 안 된다기보다는 디센딩으로 빼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짝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볼루 밸브처럼 뭐 햄마커를 방향을 네네네. 그렇게 인디케이션 삼는 그런 거는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중간에 스트럿이 여기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스트럿이 결국에 총 3개인데
RAU뷰에서는 여기 왼쪽에 두 개가 가야 되고 이제 한쪽이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와야 되고 어큐런 식으로 네오시랑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커미션 똑같다라고 얼라이먼트를 이제 보시면 양쪽 뷰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벌룬 익스펜더블은 이제 유니크한 밸브고 이제 셀프들이 이렇게 에볼루시랑 아큐런 네오랑 네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케이스에서는 꼭 네비터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혹시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로우 EF 환자에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랑 그 점이 가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동수 선생님. 네, 선생님. 노진석 선생님 질문에 조금 보태면 사실 노진석 선생님 질문은 프리로 어떻게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나비터 같은 경우는 프리로 조정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시스팅이 50% 80%까지 진행될 때까지 쭉 풀어주고 언유니폼들을 보고 이기남 선생님 말처럼 LAU, RAU를 잘 돌려봐서 그게 맞지 않다면 다시 리캡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에볼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그 햇마커를 잘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풀고 나서 결국은 에볼룻을 걸고 있는 양쪽의 마커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얘는 3개의 마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할 때는 원원원, 원투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볼룻이나 나비터처럼 언시스팅을 하기 전에 그 포스트를 프리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할 김수정 선생님.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케이스 했을 때 레디얼 폴스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작다 보니까 그 프리벌룬을 추천한다고 하셨었는데 첫 케이스다 보니까 추천한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칼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제 생각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여러 케이스 하셨으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거의 하는지 프리벌룬을 하는지 왜냐하면 가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리벌룬 할 때 칼슘 스코어가 높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쇼다이미터 생각해가지고 맞춘다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작게 하긴 하거든요. 어큐트 AR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큐트 AR 생겼는데 밸브를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조금 겁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벌룬을 거의 루틴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이 사실 나비터에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경험이 아직 없어가지고 인트로듀스만 준비를 해서 다른 병원이라서 다른 병원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비터 지금까지 10케이스 진행을 했고요. 나비터 진행하면서 전부 프리벌룬을 시행을 했고 사실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 아올타의 프레임이 맞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2케이스가 디지털 TV 전부 안 펴진 채로 시술을 끝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디지털 TV 안 펴지고 나서 시술을 끝내놓고 뭐 사실 포스 벌룬을 2번이나 했지만 안 펴졌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지나서 플로를 한번 보자.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3일, 일주일 하고 열흘 동안 플로를 밟아봤는데 결국은 안 펴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라디알 폴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벌룬으로 만약 지지를 안 하게 된다면 사실 벌룬을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팝업이나 안 펴지는 거나 뭐 이런 가장 강한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좀 됐어요. 네, 선생님 짧게. 저희도 지금 3케이스를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라디알 폴스가 그러니까 펼쳐지는 그 사이가 이제 조금 적은 거지 다 펼쳐지고 난 다음에는 에볼루시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발론을 시행해 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돼서요. 예, 2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표해 주신 이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연재는 원지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타비가 이제 마취가의 유입이면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뭐 컨셔스 이제 그런
뭐 아네세시아나 아니면 맥 아네세시아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고대에서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타입 오브 아네세시아 듀어링 타비입니다. 발표하실 선생님은 고대 안암병원의 김수진 선생님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심도자실 간호사 김수지입니다. 타빗이 시행하는 마취 유형이란 주제로 전신 마취, 의식화 진정, 국소 마취의 도입 과정 및 관련된 스터디와 안암병원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프랑스 루앙에서 퍼스트 타비가 시행되었으며 20년이 지난 대퇴 접근 방식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더레이트 리스크를 가진 환자를 위한 표준 치료가 되어가고 있고, 프라이머리 포커스는 이제 페이션트 세이프티와 프로시저 석세스로 오픈하트 서저리를 기반하여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표준 치료가 되어가고 있고, 유럽 및 미국 지침에서의 이제 탑의 20년 여정을 살펴봤을 때 프라이머리 포커스는 페이션트 세이프티와 프로시저 석세스로 오픈하트 서저리 기반하여 제너럴 아네스테시아, TE 사용, ICU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초창기 시스 다이아미터 20에서 24프렌치로 서지컬 컷다운 개입 및 트랜스 에피카 펑처가 많았으며 TE 사용으로 제너럴 아네스테시아가 필수였습니다. 전신 마취스는 인투베이션, 스케스 및 폴리카테터 인셔션, 컨티뉴스하게 BP 모니터링을 위해 라디알 A라인 인셔션을 했습니다. 인덕션 후에 TE 프로브를 인서션하고 애뉴러스 사이징, 시술줄 즉시 AR 측정, 밸브 디플로이 탐포 및 마이트라 밸브 간섭 인식 확인, 파라베블러릭 아울티 다이섹션 평가의 목적으로 TE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오퍼레이터 경험 및 디바이스가 발전됨에 따라 미니멀리스트 탑이 접근 방식을 추구하였고, 컨셔 세데이션, 로카 아네스테아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추구하고 있는 미니멀리스트 탑1은 전신 마취를 국소 마취 쪽은 또는 의식화 진정으로 대체하고 TE 대신 TT 사용, 서지컬 페모럴 억세스 대신 에코 가이드드 퍼큐타니어스 페모럴 펑처를 의미합니다. 즉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를 줄이고 페모럴 어세스를 심플하게 시술을 간소화하여 환자의 회복 시간과 입원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타빗이 시행하는 컨서 세데이션은 프로시저 세데이션이라고 불리며 미국 마취과학계에서는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진정 및 진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시 전신 마취로 전환하는 맥과 2012년 에모리 헬스케어 센터에서 처음 도입한 마취과 의사 없이 오퍼레이터 감독하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널스리드 세데이션이 있습니다. 버발 또는 촉각 자극에 목적 있는 반응을 보이며 심혈관계 기능은 유지되고 인투베이션이 필요치 않는 최소한의 마취 방식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또는 프로포폴과 마약성 진통제 혼합 약조의 사용으로 세데이션을 시작하며 보통 시스 삽입부의 국소 마취를 같이 시행합니다. 페리페럴 IV 라인만 사용하고 나잘프론 또는 심플 마스크로 오투를 공급합니다. 호흡기계 질환, 비만, 폐부종 등으로 환자가 플랫한 포지션이 유지가 안 될 경우 하이플로우 옥시젠이 옵티플러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막의 위치 상정, 파라베블러릭, 컴플리케이션 확인을 위해 TT 또는 아이스를 사용합니다. 제너럴 아네스테시아 비교 시 컨서 세데이션의 장점으로는 마취제와 관련된 혈관 확장과 심근 억제가 좋고 좌발 한기로 인한 흉곽 내 압력을 낮춰 프리로드 증가로 인한 혈 역학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덜 침습적이고 호흡기가 합병증이 적어 프로시저 시간과 입원 기간이 짧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비를 처음 시작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TE를 사용 못한다는 점, 파라베블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합병증 발생 시 수술로의 전환이 신속하지 않고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2년 유럽 타비 레지스트를 들여다보면
전신마취 33%, 세데이션 60%, 국소마취 7%의 비율로 사용되었고 2016년부터 19년도 사이에 세데이션과 전신마취를 비교한 미국 TVT 레지스트레이션은 세데이션 비율이 33에서 64%, 활용하는 센터의 비율도 50에서 76%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모랄로 타비를 시행한 447명의 환자를 2 곱하기 요인 설계하여 에볼트랄, 사피엔스리 컨서세데이션, 제네랄로 랜더마이즈드한 솔브 타비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 스트로크, MI, 인펙션, AK를 합친 31년 아웃컴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년 후 데이터에서는 전신마취군의 컴포즈 엔드포인트 및 올코즈 모탈리티가 높았다는 결과를 최근 유로 PCR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취가주도 진정과 널스리드 세데이션을 비교한 넌 랜더마이즈한 스터디에서는 인하스피더 컴플리케이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널스리드 세데이션 군의 프로시저 타임과 ICU 재원 기간이 더 짧았으며 31년 아웃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컬 아네스테아를 이용한 타비는 절차적으로 컨서세데이션과 유사하지만 환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어세스 사이트에 10에서 15ml 리도케인을 투약합니다. 해외 데이터를 보면 환자의 프리퍼런스에 따라 통증 및 불안으로 시술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디아제팜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밸브 포지셔닝 중에 환자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0년 이탈리아 심혈관 질환에 실린 국소마취 타비를 시행한 환자에게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페인 스코어 확인을 결과 시술 중 밸브 델리버리 시스템 인설션 시에 심한 페인을 느낀다고 보고되었으며 전신마취로 전환된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프로시저가 가능해지면서 전신마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오타의 오실레이팅 또는 멀티플란 플락, 펀처 사이트의 칼시피케이션으로 트랜스페모랄 펑처가 어려울 때, 코로나리 옵스트럴 리스크가 높을 때 스몰 애뉴러스, 네로 알렉틸루트, 리플레 시비어 칼슘으로 애뉴러 럽처 리스크가 높을 때, 궁골근의 질환이나 슬립 안야가 심할 때, 아스피레이션이나 인투베이션이 어려울 때, 환자의 선호도나 디멘치아 등 진정의 상대적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을 고려해서 마취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암병원은 2013년도부터 타비를 시작했으며 초창기에는 제네랄과 TE를 사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로컬 아네스테시아와 널스리드 세데이션을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디폴트로 널스리드 세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마취는 이제 시술 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템포라리 페이싱이 길어질 경우 시저의 리스크가 있어 현재는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취 유도와 회복이 빠른 오신구토의 부작용이 적은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혈압과 호흡 억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볼루스보다는 모포 혈중 농도 조절이 가능한 TCI 펌프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 체중,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혈중 농도에 따라 약물의 용량과 주입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AS 워크업 완료 후 하트팀 미팅에서 타비를 결정하고 CT를 기반으로 트랜스페모랄 어세스 가능 여부 확인, 그 외적으로 진정에 대한 금기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진정 동의서 확인 후 진정 전 기록지에 근거하여 패스트 히스토리, 언더라인 디지즈,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당일 대기실에서 환자를 만나 시술 전후 주의사항 및 사정을 시행합니다. 폴리카테터 인설션 여부, IV 사이트, 오랄 캐비티 및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후 스트로크 이벤트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멘탈, 사지모터, 버발, 아이 오프닝 및 풀핏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널스리드 세데이션은
에는 이제 2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며 해당 그림처럼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세 동기 및 응급 상황 시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월어투, 월 서션기 작동 여부도 확인합니다. 환자 준비 시 포지션은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 장비 및 DC 패치 및 보호대 적용을 합니다. 놀핀 플루이드 프롭하고 O2는 마스크 6리터로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드래프 펑처 전에 세데이션을 시작하며 세레브랄 프로텍션 디바이스 사용 시에는 라이트 라디얼 펑처 후에 세데이션 스타트합니다. 프로포폴 내농도 2.0에서 2.5로 스타트 후에 세데이션 정도 및 바이탈을 고려하여 0.2에서 0.5 정도 감량을 합니다. 오퍼레이터 재량에 따라 미다졸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정 지침에 따라 BP, 하트레이트, 세츄레이션, RR을 모니터링하며 5분마다 기록합니다. 프로포폴 사용 시 자주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로는 하이포텐션이 있습니다. 진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농도로 약제를 줄였음에도 BP 드롭이 지속되면 첫 번째로 하이드레이션, 두 번째로 로우 도즈 놀핀 플루이드를 애드하고 있습니다. 세데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빠른 인지가 필요하며 특히 스트레이도사인, 세츄레이션 저하, 기도의 개방성이 유지가 안 될 경우 저희는 우선적으로 어깨 아래에 목베개를 적용하여 넥 익스텐션 시키고 구강 또는 비강에 에어웨어를 적용합니다. 시술 후 에어웨이 제거 시에는 오랄 또는 나잘 캐비티의 인절이나 블리딩 유무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암병원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타비를 시행한 대상자는 249명으로 전신마취군과 세데이션과 로카를 합친 두 군으로 분류하여 아웃컴을 보겠습니다. BMI, STS 스코어, COPD, 이젝션 프랙션, 민 프레저 그라디언트, 아우트베브 에어리아 등 베이스라인 캐릭터스에는 두 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데이션 군에서 ICU 재원 기간이 짧았고 프로시저 타임도 16분 정도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 재원 기간과 X선 투시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크 3 기준에 따라 메이저 이상의 블리딩은 45%대 20.6%로 전신마취군에서 더 많았으며 시술 후 모더레이트 이상의 파라베블러릭,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스트로크 이벤트 발생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탈리티 앤 컴퍼지 엔드포인트에서 테크니컬 석세스는 전신마취 88%, 세데이션군 94%로 비슷했으나 30일 모탈리티와 디바이스 석세스에는 세데이션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퍼레이터 경험 축적 및 디바이스 발전, 랜덤해지하게 이제 두 군을 분류하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제한점은 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너럴 아네스테시아, 컨시어스 세데이션, 로카 아네스테시아 모두 타빗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취 인력과 시설의 부족, 미니멀리스트 타빗을 추구하면서 컨시어스 세데이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널스리드 세데이션의 반복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데이션에 대한 세이프트와 이피션시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왔으며 널스리드 세데이션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센터의 경험과 오퍼레이터와의 코퍼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며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팩터와 프리퍼런스에 따라 마취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강의를 잘 해주셔갖고 좀 잘 들었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김수영 선생님. 그 포포를 쓰시잖아요. 그 TCI 펌프를 사실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쓰진 않고 있는데 그 EP에서도 그 포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디폴트 그게 이제 환자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그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혈중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거 맞죠? 네, 이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제 궁금한 게 그래서 이니셜 네. 그러니까 그 타겟 농도는 환자마다 똑같이 디폴트를 설정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희 데이터를 봤을 때는 2.0에서 2.5 사이로 조절하는 게 가장 모더레이트하게 좀 조절되고 있어서 환자의 나이를 좀 고려해서 저는 이제 나이를 더 많이 고려해서 그 2.0에서 2.5 사이로 조절하고 있고 좀 더 고령으로 갈수록 한 2.0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서 합니다. BP 드랍 그 놀핀을 프랩해놓고 하긴 하는데 BP 드랍되는 일이 많지는 않은지 폭포를 쓰면은 뭔가 네, 그 데이터를 혈압- 네.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이노트로핏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세데이션으로 인한 BP 드롭이기 때문에 회복 시작을 하면 BP가 다시 본래 BP로 좀 리커버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바로 이 포폴이 빠르잖아요, 액팅이. 네. 바로 이렇게 거의 펑처할 때쯤 이미 잠들어 있나요? 페인을 많이 못 느끼나요? 한 약제를 시작하고 7에서 8분 정도는 보라고 돼 있어서 그 오퍼레이터 교수님들한테 국소마취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포폴이 사실 진통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포폴이 기량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 억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지 워낙에는 ETCO2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폴을 사용했을 경우 그 고대에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 티셔츠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호흡 억제가 딱 있을 때 그럼 바로 뭐 인투베이션을 시행을 하는지 그거- 아니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아래 목베개 적용해서 약간 이제 기도의 개방성을 좀 더 유지해주고요. 안 되는 경우는 그때 좀 에어웰을 적용을 하는데 제 생각에 2.0에서 2.5 사이로 했을 때 그런 호흡 억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볼루스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호흡 억제가 심하게 나타나서 거의 엠부백인까지 하고 어레스트 직전까지 간 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진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제를 사용하는데 이제 각자 병원에서도 다 사용하는 약제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호흡 억제나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량제를 사용할 수 있는 미다졸람을 지금 좀 사용하고 있고요. 뭐 아산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 사용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취과나 의사의 개입 없이 이제 간호사 주도하에 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 용량이나 이런 거는 좀 의사들이랑 잘 상의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자의 뭐 기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뭐 비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약제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흡수되는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좀 짧게 선생님 널스리드 그거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프로시저에 큰 영향 그 프로시저 하는데 이게 환자가 갑자기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이런 거는 그냥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하려는 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퍼레이터 교수님들 사실 편하세요. 스케줄에 맞춰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새로 하는 병원에서는 그 컨선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포인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일 힘든 게 뭔지 선생님. 이제 그거는 이제 포폴이 사실 잘 안 드는 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매니지를 할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퍼레이트 재량에 따라 미다를 좀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 미다를 그러니까 포폴의 약을 확 줄이고 미다를 볼루스로 쓴 다음에 그렇게 좀 매니지먼트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세데이션이 잘 안 됐을 경우가 좀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간에 저희도 IV 라인이 이제 빠지거나 그러면서 세데이션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대처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취가 없이 그 널스리드 그 세데이션 진행하시게 되면 혹시 그 받을 수 있는 수가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받고 계시는 병원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런 건 없는 걸로 없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뭐 알아보긴 했는데 아마 6세에서 18세 소아 환자한테는 아마 마취 전중 후 기록만 있으면은 뭐 비싸진 않지만 3, 4만 원짜리 수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근데 것 같습니다. 소아는 그 진정 마취 해주는 간호사 따로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세 타비가 없잖아, 선생님. 16세 타비가 없잖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 부정맥 시술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다른 케이스 있을 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